안녕하세요. 보험화산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개인 퇴직연금 IRP하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과 비교를 해보고 실제 투자한 연금펀드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것은 그 국민연금 부실화된단 말이 나오죠. 보완 성격으로 장기 노후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 10년 이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연금저축 보험도 있는데 세액 대상 금액은 얼마냐? 400만 원입니다. 최근에 그 50세 이상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불입하면 됩니다. 보험은 100만 원, 펀드는 200만 원, 예금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효과인데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 정도 했을 때 급여가 1억 2천 초과되는 거,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만 됩니다. 400만 원 불입 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가 5,500,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6만 원입니다. 만약 급여가 5,500, 종합소득 금액이 4천 초과일 경우는 13.2%, 52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인데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13.2%, 16.5%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되고 60% 담보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수료는 없고 금융소득 비과세가 됩니다. 펀드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인덱스 펀드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험 선호를 하신 분들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22년까지 최대 600이 가능합니다. 보험, 연금, 식탁 등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10년 이후에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됩니다. 해지 시 16.5%로 과세되고요. 중도 인출은 가능한데 그때는 5% 과세합니다. 중도 인출은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5년이 지난 후 55세 이후에 연금이 수령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이냐 보험이냐 펀드 경우도 어떤 펀드 상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 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미래에셋 증권에 가서 캡처했는데 연금저축 계좌에 집합투자증권 기준가 평가액의 60%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불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펀드 경우에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하고 금리는 3.2%,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만 개설할 경우에 5,500만 원, 5,500, 1억 2천, 1억 2천 초과인데요. 세액공제는 4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초과된 금액은 3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16.5%, 13.2%에서 66만 원, 52만 8천 원, 39만 6천 원 돌려받습니다. 이 초과된 금액에는 IRP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1억 2천, 1억 2천 초과의 경우에도 7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1억 2천 초과 분들은 400만 원까지 안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400만 원을 불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비교인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400만 원 투자 후 IRP에 300만 원 투자하는 걸 고려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보험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현금 필요했을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IRP 같은 담보대출에 불과하고 중도 인출 사유가 해당되면 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중도 인출 사유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금 400, IRP 300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50세 이상 2022년까지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600만 원까지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25억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은 예금, 보험, 증권사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 개인 퇴직연금을 비교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펀드든 연금저축 펀드로 할 경우에 위험자산의 100%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자기의 투자 상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사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IRP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불가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인출이 가능합니다. 위험자산은 70%까지 되고 안정자산의 30%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만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금펀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낮고 너무 안정적이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이 나을 거예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고 ELS, ETF, 해외 펀드 등 글로벌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는 70%입니다. 단점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 수령하기 때문에 길게 투자해야 되고 보험과 다르게 수익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금저축펀드 과거에 한 7, 8년 전에 투자했던 거 수익률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투자에 있는 한국밸류에 가입한 건데요. 납입금액이 1,546만 원인데 2,300만 원 냈고 760만 원 수익을 내서 49.19% 수익을 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주가 지수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상연금 수령액을 클릭하면 지금 연금자산이 2,300만 원인데요. 이거를 5년 동안 평균 수익률 5년 동안 했을 때 예상연금액은 2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만 원으로 했을 경우 9년 8개월이죠. 이 금액에 따라 예상연금 수령액을 50만 원 받기 위해서는 한다면 9년 8개월 동안 2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이 경우에 그래서 연금자산, 투자 수익률, 올 예상 연금액으로 예상 수령 기간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 투자 수익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하고요. 예금 펀드 등 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후 10년간 수령 가능합니다. 둘 다가 만족하지 않고 해지 시 16.5% 기타 소득으로 가세됩니다. 차후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IRP하고 같습니다. 5.5%,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5%, 71세, 80세 4.4%, 80세 3.3%입니다. 그래서 80세로 한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3.3%가 세금이 가세되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금 수령 시기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IRP나 연금저축 모두 합해서 1,800만 원까지 불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물가 상승 기간에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펀드가 유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